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여러분들은 투자에 성공하십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11월 또 새로운 한 달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도 힘차게 시작하면서 XRP에도 좋은 호재거리가 많이 나오면서 가격 상승으로 견인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기사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자료 보면서 오늘의 썸네일이죠. 리플은 한통속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XRP에 대한 펀더멘탈 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0월이 됐을 때마다 굉장히 상승세를 타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라간다의 업과 10월의 옥토버가 합쳐서 업토버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10월에 이렇게 오른 것처럼 11월에도 랠리가 지속적으로 가능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또 11월 8일에서 9일엔 리플의 행사가 있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서 어떤 소식이 나오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기사 보게 되면 암호화폐 투자 상품 자금 유입이 2022년 7월 이후로 지금 최대치를 찍었다고 하네요. 즉 다시 말해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 암호화폐 쪽으로 돈을 이동시킬 준비가, 마이그레이션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ETF 시장 규모가 첫 해에 무려 14조 달러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몰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비롯한 그들의 시기의 저울질은 언제쯤 끝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지 굉장히 기다려지는 하나의 대목인데요. 발키리가 또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보고서를 업데이트하면서 다시 한번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키리뿐만 아니라 최근에 블랙록이라든지 아크인베스트, 벤야크까지 굉장히 많은 자산 운용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문서를 재정비하면서 다시 제출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세력들의 시기의 저울질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스탠다드 차타드 계열 암호화폐 수탁사 조디아 커스터디죠. 이번에는 홍콩까지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메타코와 함께 연결지어서 세력들은 한통속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오랜만에 메타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슬라이드를 좀 더 키워서 가져가게 되면 스위스의 커스터디 기업이죠. 메타코를 리플이 5월 달에 2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300억 원에 인수를 했죠. 굉장히 큰 이슈가 되면서 나스닥에는 축하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실린 5개 광고까지 실렸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메타코는 굉장히 많은 금권 세력과 연루가 돼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밑에 있는 금권 세력들이 어떻게 리플과 연관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천천히 오랜만에 하나씩 보고 가시죠. 시티은행은 잘 아실 겁니다. 그쵸? 제가 항상 기득권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국립은행이 아니라 사립은행의 집합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립은행이라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사립은행이며 JP모건 같은 그런 시티은행이라든지 웰스파고라든지 찰스 수압 등등 그런 사립은행들의 지분율 100% 소유하고 있는 그런 기득권들의 집합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방준비제도가 있으면 이들이 모두 연준을 이룩하고 있는 그런 금권 세력들이다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시티은행 또한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프랑스의 최대은행이죠. BNP 파리바 그리고 프랑스의 대형은행 중에 3위에 속합니다. 소시에테 제네랄 나오는데 프랑스 얘기 나오니까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1위가 BNP 파리바고 3위가 소시에테 제네랄이면 프랑스 2위 크레딧 아그리콜도 있는데 농업부에 의해 설립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농협은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굉장히 큰 프랑스의 은행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리플과 연관이 돼 있다는 부분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싱가포르의 세계 최대 디지털 뱅크죠. 바로 DBS, 더 디벨롭먼트 뱅크 오브 싱가포르 리미티드로서 굉장히 큰 하나의 금융의 허브로서 미래 디지털 세상의 중심이 될 하나의 뱅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산탄데르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스페인의 대형은행이죠. BBVA도 있으면서 데카뱅크 역시나 독일의 대형은행이고요. 저축은행 시스템 내에서 결제 허브라고 불리는 굉장히 큰 대형은행입니다. 본사는 프랑크푸르트에 있으면서 도이치그룹과도 커넥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독일의 2위 은행입니다. 1위가 도이치방크라면 2위가 바로 디지방크. 세 번째는 방금 기사에서 홍콩까지 진출했다는 조디아 커스터디인데 스탠다드 차타드의 자회사이며
대주주로는 SBI 홀딩스와 연관돼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플과 굉장히 커넥션이 있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보셔야 됩니다. 다음 보게 되면 유니온뱅크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쯔비시 아메리칸 홀딩스의 전액 출자 회사로서 미국의 금권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연루되어 있는 스위스의 최초의 디지털 은행 시그넘까지 보여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막강한 기득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스위스의 커스터디 업체 메타코를 리플이 인수했다라는 부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조디아 커스터디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서 가보자면 방금 언급드렸죠. 스탠다드 차타드의 자회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주주로는 SBI 홀딩스가 굉장히 크게 배팅을 하면서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 차타드와 조디아 커스터디 자회사 모회사 관계이며 SBI가 크게 투자하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스위스와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둔 디지털 최초 은행 시그넘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 맞춰볼까요? 시그넘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게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 유산을 기반으로 해서 설립된 하나의 디지털 최초의 은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자산 은행인 것에 의의가 있지만 또 하나 플러스로 XRP 인덱스를 지원한다라는 부분 역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시그넘은 스위스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도 연루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의 허브로 손꼽히는 싱가포르의 디지털 세계 최대 은행 DBS 은행 역시도 XRP 인덱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세력들은 스위스의 시그넘과 싱가포르의 DBS 뱅크를 통해서 XRP를 매집하고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DBS의 최대 주주를 봤을 때 GIC, 바로 싱가포르의 투자청이죠. The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이 들어가 있고, 역시나 두 번째로 그 뒤를 잇는 굉장히 큰 국부 펀드인 테마섹 홀딩스까지 최대 주주로 있다는 부분에 굉장히 자금력이 빵빵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테마섹 역시 블랙록의 대주주로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모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DBS 싱가포르 봤으니까 이제 동아시아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동아시아권에 굉장히 거버넌스를 통해서 초점을 맞춘 하나의 또 디지털 전용 거래소가 있거든요. 바로 아시아 넥스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SBI 홀딩스가 연루가 되면서 스위스의 인증을 받은 6 디지털 익스체인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6 디지털 익스체인지 역시나 스위스와 연관이 되는데 어떤 회사인지 보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스위스 국립은행 6 디지털 거래소에서 CBDC 파일럿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서 방금 언급드린 그런 6 디지털 거래소는 스위스의 규제기관으로부터 운영 라이선스를 받은 최초의 플랫폼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부분 역시나 SBI 홀딩스와 연관되면서 SBI는 리플과 합작회사까지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 그들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6 디지털 거래소에서 한 번 더 퍼즐 맞추고 가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R3의 파트너사 금융 서비스 회사들을 봤을 때 여기 보이실까요? 6 디지털 익스체인지, 스위스의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금융시장 감독청으로부터 최초로 승인을 받은 하나의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는 미국의 DTCC와 세계 최대 유럽 예탁기관이죠. 유로클리어뿐만 아니라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죠. 아시아 개발은행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플과 굉장히 연루되어 있는 회사, 그리고 R3는 코다 플랫폼으로서 리플과 연결 부분을 우리는 잘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리한 걸 보면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지금 미래 다음 불장이 확산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거기에는 GIC와 테마섹 국부펀드가 굉장히 크게 대주주로 투자하고 있고, DBS로, 그쵸? 시그넘으로 리플을 매집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6 디지털 익스체인지까지 역시나 R3로 연루되면서 모두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는 아시아 넥스트로서 같이 SBI 홀딩스와 6 디지털 익스체인지가 다시 한번 나왔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BI 홀딩스, 메타코, 그리고 미국의 청산소죠, 클리어링 하우스, 미국의 신속결제위원회 Faster Payment Council 역시도 이사회 지낸 리플과 연루되어 있는 고문이 2명이나 있었고요.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역시나 마찬가지로 엑센추어가 연루가 되면서 역시 엑센추어는 리플과 깊숙하게 투자된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고급 분석 시뮬레이션 회사죠. FNA를 통해서 리플과 미국 재무부와 국방부, 그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페이먼츠, 유럽의 페이먼츠가 모두 연결됐었고요. 그 안에는 푸날리티까지 연결되면서 역시나 레포망,
은행의 내부망까지 모두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방금 언급드렸던 DTCC라든지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 모두 예탁기관들 역시 ISO 2002 메시징 표준의 RMG 그룹으로서 리플넷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유로피안 페이먼트 카운실 EPC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RMG 그룹으로 같이 소속이 돼 있었고, 스위프트의 모든 결제 은행을 연결해주는 CLS 뱅크, 그리고 R3의 관계사 모두 연결이 돼 있었고, 이더리움 기업연합 마찬가지로 관계사를 보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든 기득권들이 다 연루가 돼 있었죠. 리플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엑센추어, 그리고 이나 트바에서 연결됐던 컨센시스도 있고요.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것이며, JP모건, 마이크로소프트, 스페인의 최대은행 산탄데르, 그뿐만 아니라 메타코와 연결되는 EY 한영, 세계 최대 회계법인 중 하나죠. 역시나 모두 한 통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이퍼레저 재단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플과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은 지 굉장히 오래됐었고, 월드와이드 웹을 만든 팀 버너스-리는 리플의 스웰 행사까지 참여하면서 굉장히 가치의 인터넷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연결다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금권 세력들과 기득권 세력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은 한 통속이라는 결론을 도출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역시나 시그넘도 있지만 싱가포르를 통해서 지금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XRP 인덱스로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많이 보여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결제 토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식 라이센스까지 받았다는 부분 리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되고요. 과거부터 말할 필요도 없죠. 리플은 굉장히 많은 금권 세력에게 투자를 받으면서 XRP 레저에 대한 뿌리를 지속적으로 내렸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미래를 믿어 의심치 않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관계도에도 역시나 오죽하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까지 여기 들어올까요? 오랜만에 이 원형 한번 파헤치고 갈까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뿐만 아니라 리눅스의 오픈소스로 기반으로 한 하이퍼레저 재단 역시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오브 밸류로서 세계 경제 포럼 공식 홈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ISO 2002 메시징 표준의 RMG 그룹으로 들어가 있고,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BIS의 산하 조직이죠. 금융안정위원회 플러스 알파로 바젤위원회까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플을 언급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드렸던 팀 버너스-리가 떠오르는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 역시도 마찬가지로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가 게재가 되어 있었고요. 유럽연합이 만든 이나 트바 역시 컨센시스라든지 엑센추어 모두 연결되면서 R3의 코다를 통해 스위프트로 귀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국과 유럽의 페스털 페이먼트 카운실 모두 리플과 연루되면서 그중에서도 유럽의 페이먼트 카운실은 또 한 번 ISO 2002 RMG 그룹으로 들어가 있다는 부분에 그들은 모두 한 통속이다라는 부분이 확실하게 되겠네요. 그뿐만 아니라 모바일폰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혁신을 제공하는 모잘루프 재단에도 리플은 협력사로 들어가 있으면서 빌 앤 멜린다 게이츠와 록펠록 파운데이션까지 연루가 돼 있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조금만 더 포커싱 하자면 민간 재단 중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가 있는 재단입니다. 굉장히 돈이 안 들어간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빌 게이츠, 멀린다 게이츠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까지 연루가 되어 있다는 부분에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요. 마지막 정답지가 나와 있죠. 코어를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국제결제은행, 국경 간 결제 상호 운용성 확장파 태스크포스에 다른 금권 세력 다 들어와 있지만 블록체인 회사 딱 하나 들어와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게임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에 조디아 커스터디가 홍콩으로 진출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스위스의 식스 디지털 익스체인지와 시그넘, 그리고 싱가포르의 DBS, 그리고 홍콩 시장을 통해서 세력들은 리플을 계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라고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XRP에 대한 큰 투자가 계속적으로 유치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12억 8천만 달러, 굉장히 막대한 금액이 들어오면서 전문가들은 낙관적인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DBS라든지 시그넘, 식스 디지털 익스체인지, 홍콩 시장과 연루되면서 XRP에 대한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자금들을 계속적으로 동아시안권으로 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XRP 레저, 제가 최근에 미래의 마이크로소프트다, 모든 디지털 세상을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생태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NFT의 시장 자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XRP 레저에서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300만 개 NFT가 있다라고 하면서
덱스의 볼륨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네요. 해당 자료는 카탈라이스 리서치에서 보내주신 메사리 리포트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XRP 레저의 덱스 거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400%에 육박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사 굉장히 비전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야기했죠. 트위터 X가 1년 이내 사용자의 은행 계좌에 대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금융 플랫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일환으로 XRP 레저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트위터를 통해서 실제로 암호화폐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리플 레저의 유동성 허브가 들어오면서 상호 운용성을 책임져주는 하나의 생태계 역할을 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리플과 함께 간다는 부분 공부를 통해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네요. CBDC와 다른 통화 간의 원활한 가치 이동을 위한 중립적 다리자산, 즉 다시 말해 브릿지 통화로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XRP는 CBDC에서 다리의 역할로 $10,000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미래에 이 전문가들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의 일환으로 왜 과거의 R3의 코다를 통해서 토큰 타입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스위프트와 연관지어서 ISO 2002 메시징 표준에 리플 네트워크의 심장을 꽂았을까요? 우리는 계속적인 공부를 통해서 리플의 페이먼트가 미래 스위프트 2.0의 세상에서 중심의 송근망이 될 것이라는 부분을 확신을 가지시면서 꾸준히 DCA로 모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